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택내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27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택내수에 대한 총론적인 설명을 보고 원형 이정의 의미에 대해서 살피고 난 뒤에 그 변효를 구하는 방법에서 까다로운 부분을 조금 더 같이 거의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정리한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수, 원형 이정, 무구.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수, 원형 이정, 무구. 수는 크게 형통하고 바르면 이로움이라 허물이 없다. 즉, 이 수 한자는 그 일반적으로 따르다, 부드럽다, 순종하다의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사는 이 수를 따르다, 부드럽다, 순종하다 의미 이외에 몰락하다, 떨어지다, 무너지다, 추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수의 전체적인 의미는 때와 상황과 사람을 하늘에 순종하고 따른다 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계는 태조, 학계는 우래, 그래서 상계는 태는 연못, 즐거움, 기뻐하다, 회절하다, 서쪽, 가을, 소녀, 잎, 음식, 말하다, 쇠, 날카로움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학계지는 우레, 움직임, 진동, 장남, 나아감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래는 이렇게 진동하고 위는 말하면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단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 강내이 분류. 수, 강내이 분류 동의열. 수는 강이 와서 유에게 낮추며 움직여서 기쁨으로 따르는 것이니 대형, 수대형. 정무구, 이천하 수시. 크게 형통하고 바르면 허물이 없어 천하가 때를 따르니 수시지의 대의제. 때를 따르는 뜻이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 같이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황태현 교수님은 이걸 역사적으로 동정고사 무왕이 동정을 준비하는데 그 적폐 주왕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제 군을 모으는 그런 고사를 이야기하죠. 즉 부왕의 유언에 따라서 이제 동정을 준비하는데 맹진고사에서 추저하는 제후들을 두 번 소집하여서 동맹군을 조직한 사안을 이야기합니다. 1차로 모았을 때는 해산하고 2차로 다시 모았을 때는 더 많이 소집하여서 이제 이때 문왕의 백성들이 이런 동정군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하면은 전진과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대상전을 보겠습니다. 택중유래수 군자의 향해 입 연식. 연못 속에 우레가 있는 것이 수이니 군자는 이로써 날이 저물면 들어가 잔치하며 평안히 쉰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못 속에 우레가 있으니 천기가 차가울 때 우레는 못 속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우레가 천기를 따라 휴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군자는 이러한 괴상을 보고 천기가 차가운 날에는 차가운 날에 날이 저물면 내실에 들어가 편안히 휴식을 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군자의 향해 입 연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택내수가 따라가다의 의미고 원형 이정인데 조금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다듬을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께의 원형 이정의 단어가 정면으로 나왔습니다. 이 원형 이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 이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관련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원형 이정은 원은 이렇게 이제 그 원, 형, 이, 정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계절로 보면은 봄, 여름, 이는 가을, 정은 겨울. 그 다음에 사등론을 보면은 봄은 원은 인, 그 다음에 리는 예의할 때 예의, 그 다음에
이는 의, 의로움 할 때 의로움. 그 다음에 정은 지할 때 지입니다. 그래서 인의 예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이 점과 관련된 고사가 하나 있는데 이걸 한번 보면은 양공 9년에 목강이란 사람이 이제 처음 동궁으로 옮길 때 난에 가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때 줌을 쳐서 중산간이란 점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산간이 나왔는데 이 중산간이 여기 보면 이제 중산간의 점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산간이 나왔는데 이 점괘를 이제 그 양은 음으로 이렇게 치환해가 변화를 시켰죠. 이 두 번째 것 빼고 여기 있는 두 번째 것은 그대로 음으로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효가 변하니까 결국에는 택내수가 되었습니다. 택내수가 되는데 이 직의 계명으로 점프를 했는데 직의 계명에 이제 원형 이정이 나온 거죠. 이렇게 원형 이정이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볼까 이제 개풀이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풀이한 부분을 보면은 이제 사덕론의 입각에서 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이 부분은 춘추점 서역 203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김상석 교수님 설명하신 것을 제가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고 이 점 친 부분에서 또 그 황태현 교수님 실정주역 349페이지에도 여기다 풀이가 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보면은 공부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사덕론의 입각에서 도덕적 원칙 의리로서 해석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읽어보면은 나는 제후의 부인이면서 난에 가입했고 아래 사람이라서 인자하지 못하니 원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나라를 편안하게 하지 못했으니 형이라 할 수 없고 즉 형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를 도모하면서 몸을 해쳤으니 리라 할 수 없고 즉 리를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후의 부인의 자리임을 생각하지 않고 음란하게 생각하였으니 정이 없다 즉 정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사덕론에 입각해서 보면은 원형 이정을 갖춘 사람만이 이 택내 숙계 점을 받고 허물이 없을지인데 나는 이 4개의 전제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이 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수로 가지 않고 간에 머무르겠다. 최초의 점받은 그렇게 이제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리역으로 당연히 풀 때 이 원형 이정에 덕이 없으면 이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이렇게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요 변효가 한 부분은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 원형 이정을 가지고 또 정밀하게 또 근본 원리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설명한 분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 계속 공부를 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제 다음 다산의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는 이제 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 원형 이정 무구 수 원형 이정 무구 수는 군주가 형통함이며 일을 맡아 처리함이 이로우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활 택중유래 수 군자의 향연 향이변식 못 속에 우레가 있는 것이 숙계의 상이다. 군자는 이 괴상을 살핌으로써 어두운 곳을 향하여 대민하고 들어가 편히 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수는 이제 따르다의 의미가 제일 먼저 있죠. 아까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수는 아까 다사는 몰락 떨어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게 택내수 본계의 의미는 본계는 본계의 모계인 천지비로부터 이래 왔죠. 천지비에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1이 6으로 가는데 상대적으로는 또 강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건의 상계의 가장 높은 데에서 강이 6이 1에서 내려오니까 떨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최초의 목계 시절에는 이 강과 곤이 딱딱 자기 제자리 딱딱 바르게 했었는데 이렇게 추이를 함으로써 그런 무너짐과 훼손, 즉 천지빗계 시절은 건과 지가 가지런했는데 추이를 하게 되면 두 개의 형체가 망가지는 형상이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무너짐 훼손의 상이 있다. 떨어짐의 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택내수는 뒤따른다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봤듯이 이렇게 6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6은 이 6은 가장 앞서가 있는 사람이 다시 가장 뒤쪽으로 오는 거죠. 즉 해설을 보면은 6위는 본계의 6위는 천지비의 6번에 있는 자는 가장 앞서가는 자인데 앞에서 나서는 것이 뒤에 따르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하여서 6이 1로 내려와서 뒤로 물러나서서 다른 사람을 따르는 형상이니 이걸 추정한다. 따르는 수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침내 결국 태로서 기뻐하게 되니까 이것은 따르게 되는 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의 의미, 따른다의 의미로 이렇게 물상을 도출합니다. 그런데 관련해가지고 이제 부중기수, 그 물에 빠진 자를 구출하지 못한다 이렇게인데 이것도 이제 이거는 그 중상강 욕 52번째 중상강계 두 번째 시간 52번째 두 번째 시간 중상간 두 번째 시간에 부중기수가 나옵니다. 즉 그 글을 읽어보면은 그 간기비 부중기수 기신불쾌 그 종아리에 머무니 구원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른다 해가지고 부중기수에 대한 학설 대립이 있는데 이 부분은 중상간에서 먼저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조금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조금 더 하면은 이 중상간계가 있으면은 6, 2가 호변하면은 택내수가 지죠. 택내수가 삼풍고가 되죠. 삼풍고가 되는데 삼풍고는 이게 천지빗계의 모계로부터 도출이 되는데 천지빗계 제일 위에 있는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6이. 근데 6이 내려오는데 하필이면 물 아래 되니까 6번이 1번으로 내려오는데 물 밑으로 떨어지는 되는데 그 떨어진 사람을 간의 손으로 이 상계가 간이죠. 간의 손으로 그 다음에 구원하지 못하니까 건져주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이제 그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중산간 두 번째 52번째 꾀인 중산간 두 번째 꾀의 부정기수에 대한 자세히 설명이 있으니까 택내수에 떨어진다 의미와 연관지어서 관련 부분을 이제 다사함께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형 이정에 이제 형통하다인데 형통하다 여기서 이제 택내수에서 원형 이정을 도출했는데 보면은 이제 원은 진이죠. 진을 찾아보면은 여기 보면은 택내수에게 진께가 있죠. 진. 그 다음에 형 리는 이렇게 리를 찾을 수 있죠. 그 다음 가을은 또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을. 그 다음에 감겨울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감의 상이 나오죠. 요만큼 하면은 감의 상이 나오죠. 그래서 원형 이정 이 상을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물이 없다는 부분은 이렇게 그 택내수 본계가 있으면은 이 본계는 천지빗계로부터 왔죠. 천지빗계는 12벽계 추 이상 이렇게 경향성을 가지면서 전진하는 거죠. 즉 음이 하나씩 이렇게 전진하는 거죠. 즉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나아간 전진을 하는 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음이 이렇게 전진하는 상이 있는 상황에서 다행스럽게 양이 이 시절에 다시 내려오니까 한 개의 양이 다시 들어오니까 허물을 잘 보완하는 상이 되어서 무구 이렇게 도출해냅니다. 그 다음 강내이 하유는 강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인데 똑같습니다. 이게 택내수 본계가 있으면 이 본계는 천지비에서 왔는데 천지비의 상계 강 6이 상구가 이렇게 6이 1로 내려오는 것을 강내이 하유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정은 뭐 어떤 일을 말아 처리하면 이롭다 이 부분 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상전을 읽어보면 아까 못 속에 우레가 있는 것이 숙계의 상이다. 군자는 이 괴상을 살핌으로써 어두운 곳을 향하여 대면하고 들어가 편히 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향을 그 군자의 향에 연식할 때 그 향은 마주하는 것, 대면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죠? 향회, 어두운 것을 향해서 얼굴을 향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연은 머물러서 쉬는 것이라 이야기인데 똑같이 아까 제일 처음에 본계의 모계인 천지비에서 6이 이렇게 내려온 거죠. 내려오는 그 부분을 보면은 손으로 들어감이 있는 거죠. 들어감이 있는데 어디로 갔냐? 제일 위에서 제일 밑으로 가니까 완전히 안으로 짱 박히는 거죠.
그래서 짱 박히고 손이 들어가면 이미지가 있고, 또 이렇게 아주 짱 박히가 아주 이제 들어가 머무르고 있다, 아주 밑에 들어가 숨어 있다, 이런 의미죠. 즉 빗개 시절에 6이 일로 내려와서 강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 내부에 머무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택내수가 되면 손이 들어가면 물상이 나오고 간의 머무름이 있어서 가장 깊은 곳에 거처하는 게 어찌 보면은 가장 바깥에 6에서 가장 안쪽으로 1로 들어온다. 그래서 들어가서 편하게 지내게 되는 물상이 도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자가 아래 진에 거처하게 되면서 택내수니까 위로 태를 대면하면은 태는 또 서쪽 어둠이죠. 어둠이니 어두운 곳을 향하여 대면하고 들어가서 편하게 쉬게 된다. 이런 물상을 도출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설명이 끝났고 이제 전 부분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보면은 계속 전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변효를 구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저번에 설명했던 부분은 점은 그 치는 방법을 이제 저는 춘추점 서역에 나오는 김상석 교수님의 방법을 하는데 동전점 플러스 김상석 교수님의 그 방법을 이해합니다. 이 부분을 보려면은 기본적으로 주역 노트 정리 기초 1번부터 6번까지를 일단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점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총 8부분인데 택하역 세 번째 노트 정리, 뇌아풍 첫 번째와 세 번째, 화산역 56번째에 화산역 첫 번째, 중풍선 첫 번째, 산수몽 세 번째, 지수사 세 번째, 수지비 세 번째, 이렇게 조금씩 설명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이제 동전점 치는 방법, 점의 대상, 변효를 구하는 법까지 자세히 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찾아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그 목공이 난을 일으켰을 때 그 원형 이정의 사덕론에 입각하여서 나는 그 전제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택내수 계를 받지 않고 그냥 중산간계에 머무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춘추점 서역 218페이지에 나온 설명을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중산간을 받았죠. 중산간을 받았는데 옆에 효가 지금 6, 8, 6, 9, 6, 6, 9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8을 제외하고는 다 변효죠. 이렇게 꽉 찬 이제 또는 양이죠. 그래서 이 6, 8, 6, 6, 8, 9, 6, 6, 9 숫자를 다 더해보면은 55에서 44를 빼면은 11이 나옵니다. 11을 추적해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해가면 여기에 2가 이제 변효가 되는가 안 되는가 보면 되는데 2가 숫자가 8이죠. 그래서 이 사안은 지금 5개의 효가 9 또는 6인 경우입니다. 5개의 효가 9 또는 6인 경우인데 A번 한 효가 변해야 하는 효이면 그 중에 9는 6으로 6은 9로 변화를 시켜서 지계를 얻는다. 이때 본계의 지계로 점을 친다. 본계의 지계로 점을 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5효가 모두 변해야 효가 아니면 5효는 6은 9로 9는 6으로 변환시키고 직계의 계사로 풀이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사안은 지금 전제 1번 5효가 9 또는 6인 건 맞죠. 지금 효가 9 또는 6이 5개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사안은 B에 해당하죠. 즉 음효의 영수가 8이니 5효가 모두 변효가 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6은 9로 변화시키고 9는 6으로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택내수라는 직계를 얻는데 이때 변환효가 아니니까 직계의 괴사로만 원형 이종으로만 풀이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 그 춘추점 서역 218페이지 있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통 보면은 이렇게 중산간이 있으면은, 자, 다시 조금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지워 가지고 보겠습니다. 중산간이 있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이게 여기가 9, 6, 6, 9, 8, 6 이래 되니까 이 6, 9가 다 변하니까 이제 변효니까 이걸 양은 음으로
이제 음은 양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또 여기도 음이네, 여기는 음이라 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양이네 이라면은 그 택내수가 나오는데 효가 지금 변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효변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의 효만 변해서 판단할 건지 다효변을 할 건지 저번에 최초의 학설 대립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복잡한 논의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니까 이 효를 어떻게 구할 건지는 이제 그 하나의 효만 변하는 경우, 두 개의 효가 변하는 경우, 세 개의 효가 변하는 경우,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변하는 경우, 이제 다효변이 있는 경우인데, 고형의 전법은 변효를 구하는 방법을 변해야 하는 효가 9 또는 6에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제 나눠서 판단하니까 이 부분을 이제 보시고 고형의 전법이 자기한테 맞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걸 취하고, 그렇지 않고 기존에 이제 다혈본을 해석하는 교과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면 그 부분 따라가면 됩니다. 이 부분은 선택의 문제라서 제가 어떻게 뭐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동전점하고 이제 춘추점 서역에 나온 이 전법이 제가 하는 게 전법이 좀 와닿아서 이런 방식을 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변효를 구하는 방법 중에 이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인데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택내수에 관한 총론적인 설명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택내수계에서 원형 이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점을 쳤을 때 목강이 점을 친 이 원형 이정을 의리론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았고, 그 다음에 점을 칠 때 그 다섯 효가 6 또는 9가 나왔을 때 그 한 효가 변효가 아닌 경우에는 지게의 계사로서 점을 풀이한다는 그 고형의 전법을 소개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설명하면은 거의 10개 정도, 10번 정도 나누어서 점에 대한 부분은 거의 95% 이상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조금 점을 칠 수 있는 방법을 아셨으니까 생활점을 조금 활용한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까다로운 부분, 변효를 보는 까다로운 부분을 했는데 천천히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